예,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자를 보면 일단 중국이 4만 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910명. 증가 추세는 뭐 과거처럼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좀 희망을 좀 갖게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환자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 요코하마 항에 있는 크루즈선에서 뭐 그 6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 일본에서 이제 크루즈에서 135명인데 앞으로도 추가 환자가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전체적으로는 161명. 그 다음에 지금 우려가 되는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 지금 45명인데 그랜 하얏트 호텔이라고 하는 이제 비치센터에서 집단 발생해서 우리나라 분도 거기 회의 참석했다가 두 분이 감염돼서 확진됐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온 참석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소스가 돼서 우리나라 분, 또 싱가포르 현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영국, 이런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이 확진이 돼서 각국의 또 전파 소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홍콩이 42명, 태국이 32명, 태국 상황도 사실 뭐 확진 환자가 32명이지만 자세한 내용들이 잘 발표는 안 되지만 일단은 태국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가 꽤 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제 추가 확진 환자가 없이 2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뭐 국내에서는 어제 추가 환자가 없어서 약간 그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중하게 추세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좀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사스나 뭐 신종플루나 2015년 메르스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기 전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전파는 비말이 5마이크론 이상 큰 크기의 입자에 비해서 이건 5마이크론 이하의 작은 입자다 보니까 2m 이내의 밀접 접촉자를 넘어서 어떤 실내에 2m 이상 멀리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공기를 타고서 둥둥 떠다니면서 멀리까지 실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많은 환자들을 2차 감염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기 전파가 이제 그만큼 그 많은 환자 발생과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공기 전파의 증거가 이렇게 보고가 되거나 확실히 논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저께 상하이의 부국장이 공기 전파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중국 보건위원회에서 근거 없다 이렇게 정도로 지금 일단락은 됐지만,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병원에서 이제 집단 발병해서 의료진이 다수 감염되는 보고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실제 한 명의 확진자가 14명의 의료진을 감염시키고, 또 의료진 뭐 이원양 의사가 이제 사망하는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에 지금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공기 전파가 일상생활에 있었으면 환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비말 전파, 또 접촉 전파, 환경을 오염을 통한 포마이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수일까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상존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간접 접촉으로 되는 이런 세 가지 전파가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전파 경로라고 여전히 이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많은 미국 CDC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이제 병원 내에 혼잡한 응급실이나 뭐 병실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시기에 환자가 폐렴이 심해서 기침가래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온다. 또 환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음압이 아니라 양압이 된다. 또는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가래를 가래를 뽑아내는 그런 조작, 또 네뷸라이저로 이제 미세하게 입자를 만드는 이런 의료 조작의 경우는 여전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건 아니고 의료라든지 특수한 환경하에서는 그 비말이 5마이크론 이상이 잘게 쪼개지면서 또 그것이 이제 공기 중을 5마이크론 이상의 입자가 공기 중을 지나가면서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5마이크론 이하의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소위 비말 핵이라고 하는 좀 사이즈가 작은 입자가 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또 공기 중을 멀리 떠다니면서 2m 이상의 어떤 실내에 있는 사람 다수가 노출되는 이런 에어로졸 전파, 즉 공기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에서의 그 연구 결과,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후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서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선별진료소에 가는 건 괜찮을까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걸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례로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병원에서 집단 환자 발생이 많이 문제가 됐고 당시에 의료진도 감염되고 일부 사망자도 있을 정도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전파하는 또 가족 간의 전파가 이제 특징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대학병원, 큰 병원의 선별진료소들은 많이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뭐 2003년 사스 때만 해도 임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음압 시설도 안 돼 있고 상당히 의료진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제 진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5년 메르스 때 그 병원에서 많은 유행이 생기고 의료진들이 감염되면서 이 응급실이나 또 외래나 이 그 진료 환경이 이런 급성 바이러스나 호흡기 감염 환자를 따로 보는 격리 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료실은 음압 유지하고 또 의료진들은 N95 마스크나 전신 레벨 D 방호구를 입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도 과거 컨테이너 한두 개 가지고 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음압 텐트를 한 두 개 정도 지금 쳐서 그 음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환자나 의료진이 특히 환자가 기침을 해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실내 공간을 음압으로 해서 빨아들여서 그걸 필터를 해서 안전하게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이 음압 텐트 시설이 2015년과 달라진 현재 병원의 준비 상황이고, 아마 그리고 이제 의료진도 지금 N95 마스크와 보안경과 방호복을 입어서 철저하게 글러브도 끼고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 보니 환자 한 분을 진료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병력 청취하고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필요하면 검체 채취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이 현장에서 지금 의료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뭐 의심 환자로 오신 국민들도 좀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진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만큼 안전하다. 지금 선별진료소는 과거의 컨테이너 수준이 아니라 음압 텐트도 있고 보호장구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그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한 매뉴얼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안전하게 진료하고 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첫 환자 이후에 2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병원 내에서 전파가 돼가지고 의료진이 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병원에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환자가 발생을 안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15년을 생각하시면 모병원의 8층, 그다음에 응급실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그 2차 감염자가 생겼습니까? 의료진도 감염되고. 아직 병원 선별진료소나 이런 현장에서 병원 내 감염이 없다는 것은 이 병원에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고, 보건당국에서도 그만큼 이 병원 현장의 노고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한 보고에 의하면 최장 잠복기가 24일이라는 보고가 있던데요. 지금까지 했던 방역에 문제가 없을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필요할지. 예, 뭐 중국에서 계속 뭐 잠복기 감염, 공기 감염, 또 어제는 최장 잠복기 24일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뉴스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많은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 중국 뉴스를 보고 출처를 좀 찾아봤습니다. 출처는 지금 논문이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아직 리뷰 중이어서 정식 발표되기 직전에 프린트 되기 전에 이제 온라인 판인데,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주 연구자는 중국에서 2003년 사스 영웅이라고 하는 종난산 박사가 이제 포함된 연구진입니다. 중국의 31개 성시에 552개 병원의 확진 환자 1,099명, 1,100명 정도를 포함해서 임상 역학 여러 가지 자료를 특징을 분석한 겁니다. 뭐 그동안 우한에나 이 일개 병원의 이제 자료였던 것에 비해서 이거는 중국 전국의 31개 병원에 1,100명 환자니까 좀 더 많은 환자, 많은 지역에서 좀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는 중간값은 3일인데 범위는 최소 0일부터 24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최대 잠복기가 24일로 나오는 바람에 이거 24일 우리가 지금 최대 잠복기 14일로 하고 방역도 하고 하고 있는데, 뭐 사례 정의에도 14일 이내에 중국 갔다 와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렇게 돼 있는데, 24일이라면 14일부터 15일 이후에 24일까지 환자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방역에 난제를 초래하거나 14일이 아니라 24일로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중간값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0일에서 24일인데 1,099명의 환자의 잠복기를 쭉 일렬로 늘어섰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뭐 550명째의 그 중간값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24일이지만 이 다수의 환자가 잠복기가 짧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이 24일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아웃라이어죠. 우리가 정규분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그 측정값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독도라고 하죠. 떨어져 있는 그
숫자라고 보여서 24일이 지금 우리 예상을 넘는 14일보다 넘지만 그쪽에 해당되는 환자는 굉장히 소수다. 이 지금 중간값이 0에서 24일이면 사실 그냥 평균 잡아서 13일 정도 돼야 되는데 3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다수의 환자는 0일에서 14일, 10일 그 사이에 모여 있고 이쪽에 이제 예외적으로 아웃라이어가 24일에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논문 내용을 제가 봤지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생각하기로는 24일에 해당되는 환자는 그 접촉일로부터 24일에 발병했다는 건데 중간에 다른 환자랑 또 접촉했을 수도 있어서 복수의 환자한테 접촉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역학조사가 좀 더 철저히 해서 규명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설사 이 논문이 발표됐다 하더라도 현재 0일에서 14일의 최대 잠복기를 그 기준으로 삼고 방역에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WHO나 미국 CDC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다 14일로 해서 최대 잠복기를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나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논문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열은 88, 그러니까 환자들 증상이 발열은 88%, 기침은 68%였습니다. 근데 환자가 진료받으러 왔을 때 열이 있었던 환자는 44%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확진 사례도 보면 초기 증상에 열이 있었던 환자들이 많지만 열 없이 기침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례 정의에서 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열이 없다고 그래서 꼭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드물게 설사가 3.7%, 구토 5%. 보통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오심, 구토, 설사, 위장관 증상이 20 내지 30%였는데 지금 이 16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로 빈도는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망률은 1.4%입니다. 지금 중국 전체 2.1%보다 낮은데 이것은 중국 우한에서의 사망률은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건 31개 성시의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환자를 했기 때문에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본 크루즈에서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한 이유랑 앞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하게 있는 그 크루즈선에 이제 3,700명의 승객 중에서 어제 사이에도 65명이 확진돼서 전체 135명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순간에도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 정부의 조치인데요. 이게 보건학적으로 또 과학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환자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섞이고 크루즈선이 1인 1실로 격리가 돼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은 아닐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환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 승객들이 스트레스와 또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더 추가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크루즈선에서 환자들은 다 그 확진 환자들은 그 격리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머지 분들은 노출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1인 1실 격리를 하거나 이 많은 수를 격리하기 어려우면 어쨌든 같은 격리가 됐든 어쨌든 개별적으로 섞이지 않게 왜냐면 그 크루즈선에 지금 확진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밀접 접촉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기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안 들어온 분도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크루즈선에 생활을 하면서 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고
환경이나 뭐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벤틸레이션 어떤 공조 시스템에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빨리 중국, 일본 정부에서라도 좀 하선시켜서 뭐 1인 격리가 됐든 좀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싱가포르 이제 컨퍼런스에서 여러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요. 슈퍼 전파자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싱가포르 상황이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고 인구 밀도도 높고 또 뭐 선진국이면서 여러 가지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나 여러 가지 중개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미팅, 그 안에 비즈니스 센터 미팅에서 우리나라 사람 2분이 참석자가 확진이 됐고 말레이시아도 거기 참석자가 확진됐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한시에서 온 중국 우한시 지금 신종코로나가 유행하는 거기서 온 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마 감염원이 됐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 지금 이어지는 뭐 싱가포르 자체의 참석자에서도 확진 환자가 다수 나오고 또 영국에서도 영국인이 거기 참석했다가 확진되는 일종의 2003년 사스 때 홍콩의 메트로 호텔 10층에 광동성에서 온 인덱스 첫 환자가 거기 투숙하면서 그 복도에서 토하고 구토하면서 복도에 바이러스가 오염되고 그 10층 투숙객 다른 방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감염되고 이분들이 거의 10개국에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 캐나다, 독일, 뭐 아일랜드 여러 나라에 감염 전파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일종의 약간 데자부, 기시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그랜드 하얏트 비즈니스 미팅 했던 그 장소가 일종의 그 안에 슈퍼 전파 사건이 벌어졌고 그에 노출된 분들이 각국의 항공편으로 귀국해서 또 자국에서 이제 전파원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서 지금 싱가포르 추세를 봐야 되겠 싱가포르는 뭐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말고라도 뭐 교회에서 또 집단 노출이 돼 있는 클러스터도 있었고 집단 발생도 있었고 또 어떤 음식점에서 집단 환자 발생도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제 도시국가 또 비즈니스 전 세계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출국하는 그런 일종의 교역 관광 무역의 도시다 보니까 이런 신종감염병에 이제 노출 되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시사점을 눈여겨보고 우리나라 방역에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질문은 끝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예, 뭐 오늘은 뭐 큰 이슈는 뭐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 환자가 이제 추가 발생 안 하고 약간 뭐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 전망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한 1, 2주 동안 추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병원의 그 선별진료소 이런 데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압 텐트라든지 과거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잘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사명감과 또 헌신 이런 정신으로 의료진들이 어려운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교대로 하면서 사실은 기존의 환자 진료도 하면서 로테이션 스케줄을 짜서 가외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헌신에 우리가 감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하고
그 지금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환자가 안 나온다, 병원 내 유행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이분들의 헌신에 기인한다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허거 감염 사례가 있었죠. 뭐 핫팟에서 어디였나요? 그게? 홍콩이죠. 핫팟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그 다수가 이제 환자가 발생이 돼서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고 또 소독제에 약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사할 때 우리 동양 문화는 한 그릇에 이렇게 같이 이제 숟가락이나 수저해서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중에 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뭐 기침재채기를 하든 접촉을 하든 음식에 오염돼서 찬 음식이 되겠죠. 우리 끓는 그 찌개나 뭐 그런 핫팟에는 바이러스가 설사 오염된다 하더라도 죽을 텐데, 이제 주변에 있는 찬 음식, 또 아니면 주변 탁자, 아니면 수저, 아니면 손, 이런데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이 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손 씻기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음식도 덜어 먹는, 각자 이렇게 접시를 갖고 덜어 먹어서 교차 오염이 안 되게 하는, 물론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험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생적으로 이 반찬이나 이런 음식을 좀 덜어서 각자 그릇에 먹어서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습관 중에 하고, 뭐 역시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또 아니면 손사용제를 가지고 중간중간 손을 또 소독을 하는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것이 본인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이 사회도 안전하게 하는 그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유행 상황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시민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좀 자꾸 들어와서요. 11번 환자분이 어저께 퇴원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10일 만에 최단 기간에 퇴원을 했는데 네. 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뭐 태어나는 환자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 나와서 굉장히 뭐 희망적인,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의료진이 이 환자를 치료하고 경과를 보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두 번의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안 나오면 이제 퇴원을 결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뭐 지금 뭐 10일 정도면, 보통 중국 사례 보면은 뭐 가벼운 경우는 이제 일주일이라고 그러고 좀 중한 경우는 2주라고 하는 소식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의료 수준도 높고 또 지금 초기다 보니까 아마 이 굉장히 신중하게 퇴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일이라면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고 또 의료진이 보기에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퇴원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뭐 직접 본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임상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몇몇 이제 시도에서 보면 확진자분이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도 이제 전부 휴교를 하잖아요. 그 적절한 조치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건은 지금 휴업들을 아주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있다면 그 지역은 위험 평가를 해서 휴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뭐 산발적인 아주 고립된 환자가 동선이 지나갔다 그래서 주변에 휴교를 일제히 내리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좀 약간 과하게 범위를 넓혀서 하자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정도의 상황에서 휴업하는 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통제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사태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또 휴교를 하면 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안 맞는 거죠.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지금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 당국과 이제 이 뭐 보건 당국과 교육 당국이 좀 서로 소통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지 아마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